안녕하세요.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후반 이제 수업의 이 뒷부분은 주로 이론보다는 실제 초점을 맞춰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실습을 해야 되는 수업인데 강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업에 좀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 외에 좀 다른 것들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일반적인 상담 이론도 좀 섞어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중에 하나로 현실 치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실 치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담 이론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적용하기가 괜찮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현실 치료하면 크게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윌리엄 글라서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로버트 우볼딩이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글라서는 현실 치료를 처음 창안하고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로버트 우볼딩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확장시켰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현실 치료의 대부분은 글라서의 이론입니다. 글라서의 이론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담 체계 중에서 그 현실 치료에서 상담하는 방법 중에 WDEP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우볼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글라서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이혼하라고 이야기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머니와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 글라서라는 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백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실 치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실 치료는 내담자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선택한 그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선택이 의식적인 것이었든 무의식적인 것이었던 지금의 나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환경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현실 치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미친놈들아, 너네는 정신병원이라 가라. 이렇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수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했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두 아이가 다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의사로 가고요, 한 아이는 환자로 가게 되죠.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같은 환경이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같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불행도 자신의 선택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현실 치료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에 의해서 불행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 현실 치료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불행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행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자,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나니까 공격성이 나오죠. 그런 공격성이 표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격적 행동이 표출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분노를, 이 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울이라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격성이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게 되고 공격성이 표현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불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을 선택하면 괜찮은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울을 선택하면 상태가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불행을 선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내가 우울해졌어요.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나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울해지고 나니까 다른 유익이 있는 겁니다. 방문 닫고 들어가서 이제 방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뭘 요청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니? 뭐 먹고 싶지는 않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통제가 가능해지더라 이거죠. 내가 불행해지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할 목적으로 불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고 났더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우울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 왜 공부 안 하니? 라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하면 그래 그냥 뭐 시험이 대수냐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러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자, 불행을 선택하면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사람 통제가 가능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을 선택한다고 글라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불행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실 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피해자나 방관자가 아닌 책임 있는 주체로 등장시킨다. 네가 불행한 건 네 선택이야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의 책임 있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현실 치료의 두 번째 특징은 현재와 미래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까지는 아니고 과거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 되겠죠. 현실 치료에서는 과거와 타인은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와 자신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과거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죠.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바꾸려고 시도해 보신 분들은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바뀌지 않는 타인의 모습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을 바꾸면 타인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바꿈으로써 타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와 자기 자신뿐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는 상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이는 것은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상담을 분류할 때 시간을 전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심의 상담,
또 현재 중심의 상담, 뭐 미래 중심의 상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거가 한 파트가 되고 현재와 미래가 한 파트가 됩니다. 어쨌든 정신분석과 같은 정신역동적 접근들은 주로 이제 과거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치료는 현재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고요. 또 현재와 미래를 이제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유용의 분석 심리학 같은 경우는 과거를 다루는 건 맞지만 목적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다루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담은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한 특징들을 지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현실 치료는 현재와 미래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행동 자동차라고 합니다. 전행동 자동차. 자, 먼저 앞에 보시면 엔진룸에 보시면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 욕구. 그 다음에 핸들에 보면 원트가 있죠. 바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바퀴에 보시면 행동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생각하기가 있고, 네, 뒷바퀴에 보시면 느끼기, 감정을 느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반응, 신체 증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이건 원리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모든 행동은 전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모든 행동은 선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전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바퀴가 움직이는 거고 뒷바퀴는 따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바퀴는 그냥 굴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실 치료에서 가져오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감정이나 어떤 그 증상 같은 경우는 발생하게 되는데 증상을 바로 고치려고 하거나 감정을 바로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행동을 바꾸면 또는 생각을 바꾸면 우리들의 감정이나 신체 증상이 바뀔 수 있다고 보죠. 내가 지금 우울해요. 그러면 왜 우울한지 탐색하고 그 우울을 다 다루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거나 행동을 바꿔주게 되면 오히려 감정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해서 노래를 부르면 실제로는 노래 부를 일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따라서 감정이 수반된다. 결국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면 행동을 바꿔주면 오히려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행동하기와 생각하기라는 이 전륜이요, 이 앞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뭘까요? 그 힘이 바로 기본적 욕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제 방향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바로 이 핸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들이 이제 원하는 것, 바램이 있는데 그 바램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행동 자동차고 현실 치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트,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요걸 이제 잠깐 보시면 그 현실 치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이제 하나의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해 본다면 여기 이제 실제 세계가 있습니다. 실제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된 세계가 있습니다. 지각된 세계. 그 다음에 질적 세계가 있습니다. 질적 세계. 뭐 질적 세계는 그냥 좋은 세상, 뭐 좋은 세계,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를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요. 필터를 거쳐서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각하게 되면 그 지각된 세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 좋은 세계와 일치하면 만족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세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그것은 일종의 이런 전 행동을 유도하게 되고요. 그것은 다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계, 질적 세계는 우리의 욕구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된 세계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느냐가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 그런데 이제 지각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 이제 축적된 어떤 사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따라서 현실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했을 때 그 칭찬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현실 세계, 실제 세계와 지각된 세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왜곡되어져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각된 세계인데 그 지각된 세계는 결국 일종의 필터링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어떤 필터를 통해서 지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터의 역할은 어떤 것은 걸러내고 어떤 것은 투과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 세계가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과 일치하면 만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사진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그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 행복했던 어떤 장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찰칵하고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세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좋은 기억이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과 일치하면 지금 나는 행복하고 좋은 곳에 있는 거고요.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좋지 않은 세계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각이 다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이라는 걸 내리게 되는데 우리의 좋은 세계 안에 남아 있는 것들은 우리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생존 욕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에게 좋은 세계는 잘 먹는 곳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다양한 그 욕구들과 다양한 욕구들이 좋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욕구가 충족된 세계를 우리가 좋은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욕구가 충족되는 게 좋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족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상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상태를 만족 또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욕구 충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저급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욕구의 모양이나 종류가 다를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좀 더 고차원적인 욕구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 볼 땐 1차원적인 욕구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욕구라는 것이 충족이 되면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본다면,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거, 원트가 있는 거죠. 원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랑 관련돼 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세계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세계, 질적 세계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세계. 그래서 그 좋은 세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만족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세계를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뭐와 관련돼 있다? 내 속에 있는 좋은 세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좋은 세계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것도 어쩌면 좋은 세계와 관련이 있어서 선택했을 겁니다. 그것이 충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랬을 것이고, 좋은 세계가 있는데 그 좋은 세계는 또 뭐와 관련돼 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가 충족이 되면 우리가 만족을 느끼게 되고 좋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보인다? 우리의 현실이 좋은 세계로 인식되는 거죠. 그러나 욕구 충족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은 나쁜 세계로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현실 치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얘기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치료라는 것은 선택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선택, 그래서 개인의 선택 그리고 책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현재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강조가 현실 치료 안에는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말론적인 어떤 우리들의 그 선택, 종말론적인 입장도 또 이 안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 욕구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너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 것 이면에 있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구하게 되는 세상이 되고, 그것이 충족되느냐 아니냐가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욕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욕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주의에서는 5가지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뭐 사랑과 소속의 욕구, 뭐 힘의 욕구, 생존 욕구, 뭐 재미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욕구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